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여유로운 오후인데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이태원에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왔어요. 저랑 비슷한 체질이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술을 맥주도 한 반잔 정도 마시면은 목부터 슬슬 달아오르면서 얼굴이 진짜 예쁘게 귀엽게 빨개지는 거 아니고요. 진짜 얼굴 전체가 시뻘개지면서 진짜 그냥 술톤이 돼요. 술톤. 소주도 한 잔만 마시면 딱 그렇게 되고 와인도 한 3모금 먹으면은 바로 술톤이 돼요. 어제는 와인을 한 잔 마셨나? 한 잔 반 마셨나? 근데 홍조가 올라와가지고 어제 트러블 진정 팩까지 해줬는데도 조그마한 뾰루지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세수하고 스킨까지 발라줬고 에센스 발라줄게요. 아비브 어성초 에센스 카밍 펌프. 제가 어성초가 들어간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비브 것도 너무 좋아요. 투명하고 맑은 콧물 스킨 같은 제형이거든요. 뭔가 시원하고 가볍게 발리면서 이렇게 미끌거리는 텍스처가 되게 좋아요. 끈적거리지 않고 산뜻하게 미끌거리는 그런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어가지고 아우 시원해. 지금 얼굴에 계속 열감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볼 쪽이 아직도 따끈따끈해요. 이거 바르니까 조금 시원해졌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이 없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맑은 가을 날씨인데 진짜 한강 나가서 돗자리만 펴고 누워있어도 너무너무 좋을 날씨? 아니면은 좀 예쁜 테라스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 딱 좋은 날씨인데 저는 오늘 갈 곳이 없네요. 갈 곳이 없다기보다는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아쉽게도 그런 여유는 보내지 못해요. 그래도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맑고 하니까 노트북을 챙겨서 카페에서 편집을 좀 하고 오려고요. 이게 수분감을 채워주는 에센스여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약간 쫀득하게 수분을 머금는 피부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공병에다가 스킨이랑 바이오 오일, 그 스킨케어 오일을 몇 방울 섞어가지고 오일 미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면은 두 제형이 섞이면서 오일 미스트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고 수분감이랑 유분감을 동시에 채워줘가지고 빠르고 간단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머리를 풀렀어요. 옛날 시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뿌렸나? 시원해. 어제 또 새벽 한 4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기는 또 일찍 일어나고 지금 이 오일 미스트가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나면은 이 다음에 크림은 따로 안 발라도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가 아주 빠르게 잡히게 됩니다. 빨리빨리 간단하게 스킨케어하고 싶을 때 이렇게만 끝내요. 바비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프라이머 겸 선크림인데 쫀쫀하고 피부에 쫙 달라붙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피부 메이크업 그 베이스를 탄탄하고 밀착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느낌의 선크림이에요. 묘하게 오이비누스러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 대중목욕탕 가면은 오이비누 냄새랑 수증기 냄새랑 이렇게 섞인 듯한 그런 냄새 나요. 허브향 같기도 한데 묘하게 자꾸 오이비누가 떠오르는 그런 향? 오이라는 것 자체를 향이랑 먹는 것 자체를 엄청 극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오이는 잘 먹고 오이 향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선크림까지 발라줬고요. 데일리 쿠션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디어클레어스 쿠션 웨네버. 저는 이렇게 쿠션 케이스가 얇은 디자인이 좋아요. 키에 비해서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손이 되게 작은 편이라서 너무 두꺼우면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좀 버겁다고 해야 되나? 뚱뚱한 것보다 이렇게 얇은 게 뭔가 컴팩트해가지고 저는 21C 로지 컬러를 사용하고 제가 좋아하는 핑크 베이스인데 제가 얼굴이 붉은 편이라서 너무 심하게 붉은기가 많은 베이스를 쓰면은 또 얼굴이 되게 붉게 표현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피부 색깔이 정말 딱 예뻐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톤이에요. 커버력도 은근히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묻혀준 다음에 얼굴 중앙에다가 이 정도만 발라줘요, 딱. 그리고 얼굴에서 제일 밝게 톤을 표현하고 싶은 부위를 먼저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제가 얼굴이 볼륨감 있는 얼굴형은 아니어가지고 이마랑 앞광대랑 팔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최대한 밝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퍼프에 이제 잔량이 많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경계선 부위를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 거죠.
저는 이거 퍼프의 밀착력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도톰하고 좀 몰랑몰랑한 그런 퍼프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얇은데도 불구하고 밀착이 되게 잘 돼요. 퍼프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약간 촉촉하고 피부결에 편안하게 발리는 그런 용도의 이 네이비 색깔 퍼프랑 커버력을 좀 더 높게 바를 수 있는 화이트 색깔 퍼프가 있는데 저는 피부 표현을 할 때 커버력보다는 피부 결이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게 하는 거를 더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이 네이비 퍼프도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스킨케어 할 때 오일을 조금 사용해가지고 반딱반딱하게 광이 더 잘 보이는데 제형은 세미매트한 제형이에요. 근데 바르고 나면은 약간 피부결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매트하고 뽀송뽀송해 보이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윤기가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코 옆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는 곳은 손가락으로 퍼프를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굴곡에 맞게 퍼프를 집어넣어주세요. 콧볼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세심하게 터치를 해주면은 확실히 안 했을 때보다 피부 무너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무너져요. 뭔가 촉촉함이랑 산뜻함의 밸런스가 되게 잘 맞게 잡혀져 있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저는 건성 피부이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엄청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사용하면은 따로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딱 산뜻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루나 롱 레스팅 팁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이게 양이 은근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구입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헐고 더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새 거를 하나 구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데일리 컨실러로 정말 사랑하는 컨실러거든요. 이거랑 웨이크메이크 이렇게 컨실러 두 개를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컨실러 같은 경우는 그 제형이 너무 촉촉하면은 다크서클 같은데 커버할 때는 편한데 진한 스팟이나 조그만한 잡티를 커버하기에는 커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형이 너무 꾸덕하고 매트하면은 다크서클 같은 눈가에 사용하면은 주름 끼임도 심하고 피부가 안 예쁘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근데 루나랑 이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는 어느 부위에 사용하기에도 블렌딩도 잘 되고 커버도 안정감 있게 돼가지고 또 고정 능력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두 컨실러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루나 컨실러는 약간 옐로우기가 좀 많이 돌아요. 구입을 하시기 전에 뭐 올리브영이나 그런 곳에서 색깔을 한번 테스트를 잘 해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지금 생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거의 안 나고 되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저한테 잘 맞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미국 여행을 가요. 제가 캘리포니아 여행을 가는데 캘리포니아지만 LA 한 도시만 가요. 짧진 않지만 그렇게 긴 여행 기간은 아니어가지고 다른 도시까지 가기에는 약간은 빡빡할 것 같아서 LA 한 도시만 여행을 하는데 제가 환경이 바뀌면은 피부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정감 있는 피부 상태가 흔들릴까봐 걱정이 돼요. 세계 어디를 가도 정말 한국만큼 수질이 안정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도 깨끗하게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물이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어제 술 마시고 늦게 잤다고 모공도 평소보다 엄청 활짝 열려 있어요. 이렇게 피부 표현 컨실러까지 마쳤습니다. 열린 모공은 파우더로 채워줄 수 있죠. 메이크업 포에버의 매트 벨벳 스킨 블러링 파우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커버력이 되게 높은 파우더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한 번도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피부 표현 엄청 보송하게 하고 싶은 날에 베이스까지만 바른 다음에 이 파우더만 발라서 과연 파운데이션 대용으로도 사용하기도 괜찮은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입자도 정말 고와가지고 모공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얹어주면은 모공도 부드럽게 매끈하게 보송하게 메꿔지는 편이에요. 클리오 킬브로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내추럴 브라운. 신박한 제품인 게 왁스리스라고 해서 이 브로우 펜슬의 제형을 끈적함이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매트하게 정말 연필 같은 그런 제형으로 만들어진 브로우 제품이에요. 이런 좀 서걱서걱거리는 연필 같은 제형으로 대표적인 게 슈에무라의 하드 포뮬라잖아요. 근데 하드 포뮬라는 아예 발색이 엄청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되게 서걱서걱거리면서 그려지는데 이거는 소리도 진짜 연필로 이렇게 그려지는데도 발색은 되게 진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신기한 제품이에요. 바비브라운 내추럴 브로우 쉐이퍼 마호가니.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결을 가볍게 고정을 해줄게요. 제가 바비브라운 이 브로우 마스카라를 최근에서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비브라운 것도 눈썹결 고정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떡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리면서도 고정은 확실하게 되는 타입? 마스카라로 비교하자면 속눈썹을 정말 한 올 한 올 얇게 자연스럽게 컬링해주는 그런 느낌의 브로우 카라예요. 눈썹이 생성되었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는 모브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디올의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 쿨 뉴트럴스 99 섀도우가 들어있는 팔레트인데 전체적인 톤이 핑크에서 연한 라벤더?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거는 약간 아이 베이스로 사용하는 크림 섀도우가 들어있어요. 여기 맨 밑에 가운데 컬러 이 매트 섀도우를 베이스로 사용할 건데 이름도 모브 컬러예요. 은은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퍼플빛 브라운 섀도우예요. 브라운기가 많이 강하지 않고 퍼플기가 좀 더 강한데 친절한 금자씨처럼 무리수 있는 그런 퍼플빛이 아니고 음영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그런 톤이에요. 언더 영역은 작은 총알 브러쉬로 발라주겠습니다. 에나더 스토리즈 아이 컬러 섀도우 테니 코르크 뉴트럴 브라운 톤의 밀크 초콜릿 같은 브라운 음영 섀도우예요. 기본 음영 섀도우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라서 개인적으로 에나더 스토리즈 섀도우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중간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네요. 저는 제 기관지가 튼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건강검진 차원으로 폐를 CT 촬영을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폐 사진을 보시더니 담배를 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담배 냄새를 살짝만 맡아도 좀 힘들어하는 타입인데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내 폐가 그렇게 안 좋나?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기관지가 많이 건조하다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하루에 물을 정말 적게 마시긴 해요. 많이 마셔야지 하면서 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맹물은 정말 많이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중간 톤의 음영을 넣어줘서 아까보다 약간 퍼플기를 좀 죽여줬어요. 마지막 음영은 에뛰드 하우스 룩 앤 마이 아이즈 초코칩 프라페 맛.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 정말 초콜릿 같은 색깔이거든요. 금색이랑 약간 레드 핑크 같은 정말 자잘한 펄들이 콕콕콕콕 들어있는데 펄은 그렇게 많이 티나지 않는 그런 브라운 섀도우예요.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마지막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라인에는 음영이 너무 헤비하게 잡히지 않도록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얇게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식스틴 브랜드 아이 펜슬 라이너 카카오 80.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트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예요. 우선은 아이라인을 눈꼬리를 생략하고 한번 그려줄 거예요. 두껍게 그려지지는 않도록 최대한 속눈썹 라인에 밀착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 제품은 제형이랑 색깔이 다 마음에 드는데 약간 두꺼운 타입의 펜슬이어가지고 얇은 라인을 그리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제품이에요. 언더라인은 끝부분만 살짝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음영이 눈 뒷부분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고, 눈꼬리는 아주 얇게 그려주기 위해서 붓펜 라이너로 사용해 줄 거예요. 밀리마주 슈퍼스테이 매트 라이너 딥브라운. 아이고 수전증. 아까 펜슬로 그렸던 아이라인이랑 자연스럽게 같이 샤샥 이어줍니다. 점막도 이 붓펜 라이너로 함께 채워줄게요. 메이블린 더 매그넘 볼륨 익스프레스. 여름 동안에는 습하고 더워서 고정력이 세고 엄청 꾸덕한 마스카라를 맨날 썼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게 강한 고정력을 필요로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메이블린의 마스카라를 데일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베이지 글로우. 스파클링한 이 베이지 펄 섀도우를 눈 앞골이랑 애교살에 살짝 발라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크림 제형이어가지고 애교살에 이렇게 발라도 고정력 있게 탁 달라붙어요, 펄들이. 눈 앞머리 부분에서만 은은하게 반짝임이 보이도록 이 정도로 발라줬습니다. 삐아 쉐이드 앤 섀도우 9번 모테 분위기. 얼굴 쉐이딩은 하지 않을 건데 코 쉐이딩은 꼭 넣어줄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 클리오 프리즘 에어 블러셔 핑크 바이브. 오늘 클리오 제품을 많이 쓰네요. 이 블러셔는 제형이 조금 독특한데 브러쉬로 쓸어도 가루가 전혀 날리지 않아요. 단단하게 굳은 찰흙 같은 느낌? 그래서 바를 때 뭉치게 발리지 않고 엄청 부드럽게 발리면서 은은하게 발색이 돼요. 데일리 블러셔용으로 사용해도 정말 예쁜 색감이에요. 볼 바깥쪽을 감싸주듯이 이렇게 발라줄게요. 크리니크의 치크팝이 생각나는 제형이기도 해요. 바비 브라운의 럭스 샤인 인텐스 립스틱 파리스 핑크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바비 브라운에서 새로 출시된 립스틱인데 이렇게만 봐도 엄청 촉촉해 보이죠? 물 먹은 듯하게 투명하게 반짝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립스틱이에요. 이 파리스 핑크 컬러가 고급스럽게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인데 입술에 발랐을 때 생각보다 좀 화사하게 밝혀지는 톤이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발색이에요. 경계선은 면봉으로 살짝 풀어줄게요. 색깔이 적당히 화사하면서 데일리 컬러로 사용해도 좀 손색이 없는 그런 컬러인데 제가 입술이 라인보다 입술 안쪽이 살짝 더 색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술 안쪽에 자연스럽게 좀 더 진한 음영을 넣기 위해서 레드 립스틱을 사용할 거예요. 맥의 레트로 매트 립스틱. 루비우. 맥의 대표적인 레드 립스틱 중에 하나죠. 루비우는 정말 쨍하고 맑은 레드 립스틱. 이거를 입술 안쪽에 아주 얇은 라인으로만 하나 선을 그어줄 거예요. 짠! 이렇게 바르면 너무 예쁘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시켜보았습니다. 이 티셔츠는 스컬프터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번 가을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나시랑 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은 듯한 그런 티셔츠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요. 살짝 도톰한 골지 느낌의 재질이라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티셔츠 하나 입기 딱 괜찮더라고요. 아이보리 진을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가방은 제가 아끼는 한 2년 전에 자라 매장에서 구입했어요. 편하고 심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끼는 백팩 중에 하나예요. 카페 가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올 겁니다. 저는 이제 곧 LA 여행을 다녀오니까 거기서 재밌는 브이로그도 찍어오고 메이크업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오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여러분 사랑해요.